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가 참 황당합니다. 권솔 기자,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이죠? 어제 오전 5시 50분에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발로 차서 숨지게 한 건데요. 이 남성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자택 주차장에 있던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고 있고요. 정확한 파악이 끝나고 나면 이 남성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체포는 됐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했나요? 그 남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발로 딱 한 번 찼는데 여자가 쓰러져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됐는데 현장에 경찰이 와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까는 CPR 아시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했는데도 끝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세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진술에선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까지 기억이 난다 얘기했을까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왜 다퉜는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발로 찬 건 맞대요. 근데 그 여자가 죽은 줄 모르고 다른 방에 가 있다가 한 30분 지나서 와보니까 여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이 여자가 숨을 안 쉬어서 자기가 CPR을 하고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최율 평론가님. 네. 당시 여성이 어떻게 숨을 거두게 됐는지, 여자친구가 숨을 거두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발로 차서 네. 여성을 숨지게 할 정도였으면 뭔가 사건의 계기가 될 만한,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행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동기가 있고요. 애초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관계 속에서의 동기가 또 있겠죠. 네. 이게 원천적인 것일 텐데 어쨌든 이 두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는 치열하게 싸운 것 같고 몸싸움으로 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격분한 여성이 이 남성 신체 주요 부위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겠죠. 네. 그래서 자신은 이 여성을 떼어낼 목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발로 걷어찬 건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 여성은 쓰러졌고 자신은 다른 방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아서 CPR을 한 것이다. 그럼 여성도 이 남성을 강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검거된 이후에 이 남성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병원으로 가서 신체 주요 부위를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 번밖에 차지 않았는데 여성이 숨졌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남성의 말에 일반적인 주장입니다만 사실이라면 정당방위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정당방위가 사실은 이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이제 벌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상방이 서로 이제 폭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대방이 먼저 이제 침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치고 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에 이제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 때렸는지, 어디를 때렸는지, 얼마나 때렸는지 사실 아직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부검을 해봐야 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부검 안 할 수 있는데 사건 의심, 변사 의심이 있으면 부검을 하게 돼 있어요. 부검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남성이 한 번을 찼는지 또 다른 부위에 구타 있는지 그 흔적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질식사를 했으면 또 호흡곤란 식사했는지 아니면 약물을 투여했는지 아니면 흉기사용했는지를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남성의 주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한 90% 확률적으로 범죄의 그 형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부검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남성의 혐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 부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부검을 하게 되면 그 피하 조직 내부에 또 출혈이 발생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사실 그게 살인죄 의도까지 있었다라고 볼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살인죄로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해치사죄까지도 제명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남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신고자의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한 뒤에 2시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한 신고를 한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스스로 신고를 한 게 아닙니다. 앞서 이 사건에서 주요 인물이 3명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명은 이제 30대 남성과 사망한 여자친구죠. 그런데 나머지 1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남성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전 부인, 그러니까 이미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전 부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맞습니다. 범행 직후 남편은 이미 수년 전에 이혼한 전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나도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혼했지만 전 부인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실제로 이 남성 유서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전 부인이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주차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전 부인과 남편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남성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로 재발로 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 부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체포가 됐다면 이것도 뭐 자수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자수라는 것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또 용의자의 전 아내가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자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성이 이미 이혼해서 헤어진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준비해 놓고 그렇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소연할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네. 전 부인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이 부분도 참 심리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자수는 아니지만 제3자, 그것도 지금 현재 부부 관계가 아니라 수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나도 따라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다소 계획 범행이 아니라 이제 우발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죠. 네. 이게 이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럼 왜 전 부인에게 전화를 했을까? 저는 3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여자친구밖에 없는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믿고 신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 부인 정도가 가족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인지. 네. 그 2번째로는 뭐냐면 전 부인과의 모종의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죠. 3번째로는 더 강하게 사망한 여자친구와 이 현재 가해자가 된 남자친구 그리고 전 부인 간에 3사람 간의 관계도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자친구와 다퉜는지가 확인이 돼야 그 정도로 강하게 몸싸움이 있었고 서로 상해를 가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전 부인이 개입되게 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연락할 사람이 전 부인 정도밖에 없었던 것인지 조금 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에 남편의 범행을 신고한 전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남편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체포 당시에도 현장에 남편과 같이 있어줬다고 하는데 이 뭐 전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보통 자수하려면 본인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한 남편하고 아내 사이는 참 불편한 관계인데도 불러서 신고하게 만들고 현장에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참고인이냐 용의자인데 어떻든 그 남성하고 이혼한 전 부인을 분리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분리해서 조사해가지고 진술을 맞춰보고 또 그리고 거짓 같으면은 거짓말 탐지기도 태우고 또 그리고 부인이 혹시 용의자 의심이 있으면은 휴대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언제쯤 왔는지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진술 받지만은 진술 받는 과정에서 혐의증이 나오면은 용의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조사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